자, 이재명과 민주당의 몰락,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의 기운을 느껴서였을까요? 전 민주당 대표 이낙연이 요즘 언론에 얼굴을 자주 비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대패를 하며 이선으로 후퇴를 한 듯 보였던 이낙연, 지난번 이재명이 가만히 있던 비명계를 대상으로 검찰과 짜고 자기를 구속하려고 했다라는 말을 들은 이후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에 기지개를 피고 있는 듯 보이는데, 이거는요, 압박용입니다. 이낙연을 비롯해 김동연, 임종석, 고민정, 박용진, 김경수, 기타 등등 비명계, 즉 친문 친낙계 의원들이 계속해서 민주당의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빨리 민주당은 이재명을 내쳐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이낙연이 한 방송에 출연해 아주 신랄하게 민주당과 이재명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추하다, 흉하답니다. 지금 민주당의 하는 꼬라지들이. 민주당이 하고 있는 단식, 삭발 굉장히 보기 흉하다며 차라리 국민을 안심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면 했지 왜 그런 짓들을 하냐며 민주당과 이재명 입장에선 막 밥에 재를 뿌린 듯한 액션을 이낙연이 취하고 있어요. 그 아십니까 여러분? 얘네들이 삭발을 하고 그 머리카락을 모아서 뭘 만들어가지고 헌재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거? 막 생각만 해도 역겨움 이상이 느껴지는데, 이낙연도 아마 같은 걸 느꼈나 봅니다. 주어도 안 가지는 머리카락을, 태워도 모자랄 머리카락을 웬 헌재에 보내겠다라고 하는 건지. 이낙연은 동시에 이재명을 언급도 했었는데요. 26일이면 이재명의 선거법 2심 판결이 뜨는데, 그 전에 이재명 스스로가 조기 대선을 생각하고 있다면 자신의 재판을 빨리 끝내고 결론 내달라거나 혹은 서둘러 진행해 달라는 메시지를 액션을 취해야 한다라고 비판했어요. 또한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냈죠. 2심 결과 역시 유죄가 뜨더라도,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 동요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더라도 그것마저도 현재 민주당과 이재명은 억지로 제압할 거라고 본인이 당해봐서 아는 겁니다. 이낙연이 얼마나 못볼 꼴을 당하며 민주당에서 탈당을 했습니까? 비명계의 수장격, 강력한 대권 주자로 평가받는 인물이었었는데, 사실상 그때 당시 이재명의 마지막 대항마란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그게 너무도 무색하게 처참히 비명계들이 버려져 결국 스스로 민주당 박차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준석을 만나서 뭔가를 좀 해보려고도 했는데 여기서 또 이준석의 맛을 알아버렸으니 된통 2번이나 시게 뒤고 새로운 미래라는 당에서 출마를 했지만 그것도 역시 처참히 발려버리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속으로 이재명을 참 미워하고 있을 겁니다. 이낙연도 별 시덥지 않은 놈이 갑자기 나타나 당을 다 먹어버렸으니 원래 당 주인의 행세를 하던 친문 친낙 계열의 인사들, 이낙연 포함 많은 인사들은 원래 민주당은 우리 당이라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뺏겼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재명이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 오니 이재명이 나락갈 경우를 대비 민주당을 다시 손에 쥐을 생각까지 하고 있을 겁니다. 뺏긴 집 다시 되찾는다라는 명분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의 야심을 드러내는데요. 이낙연, 대선 출마 여부를 포함해서 국가를 위해서 가장 도움이 되는 길이 무엇일지 숙고하고 있다 밝혔어요. 그리고 그게 정해지면 그 길로 갈 거라고 합니다. 즉 여차하면 이재명이 나락을 가게 되면 그 자리를 꿰차 대선 주자까지 나오겠다라는 속셈인 거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낙연의 정치 생명은 이제 끝났다라고 봅니다. 지난 총선에서 대패배를 함으로써 아무리 이재명이 당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낙연 정도의 네임밸류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그때 총선에서 새로운 미래라는 새 당으로 출마를 하더라도 됐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아직까지 영향력이 있구나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가 있었을 텐데 너무 처참하게 발려버렸으니 저는 이 사람은 정치권에선 거의 끝났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빵에 들어간다면 또 다른 이재명이 바로 튀어나오게 될 거예요. 그 다음 타자들 있지 않습니까? 추미애도 있고 정청래도 있고 이미 이재명화 되었던 인물들, 찐명이라 불리던 인물들이 앞다퉈서 이재명의 뒤를 잇겠다라고 설치될 겁니다. 무조건이에요 이건. 한번 보세요. 이재명이 들어가고 난 후 이재명의 그 바통을 이어받을 자가 과연 어느 쪽에서 나올지. 자, 지금 들어오는 속보인데요. 민주당과 이재명의 추한 모습이 여기서도 계속이 됩니다. 내일 밤 비상의총을 소집한다라는 채널A의 단독 보도인데요. 아마도 최상목의 탄핵건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최상목의 탄핵마저 강행을 진짜로 한다면요, 얘넨 진짜 급한 겁니다. 29라는 숫자를 30으로 만들면서까지.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살겠다라는 의지인 거예요. 최상목을 탄핵시킨다라고 결정이 난 그 순간부터 기울어진 여론은 더 급격하게 기울어질 텐데, 그래도 이재명 본인이 살아야 하니 이렇게 비상의총까지 소집해서 탄핵을 논의하는 겁니다. 살을 주고 뼈를 치는 작전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아니 그냥 살 주고 뼈까지 주는 악수 중에 악수를 지금 민주당은 고민하고 있는 듯 보여요.
사실상 이거 이재명이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법치 안에서 안 되는 것을 자꾸만 되게 하려고 난장질을 까대니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불법 위법들이 난무하게 되고 말도 안 되는 30번째 탄핵까지도 고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은 제가 봤을 때 파멸의 길 말고는 답이 없어 보여요. 비상의총을 해도 아마 답이 안 나올 겁니다. 답 딱 하나 있습니다. 정말 딱 하나 있어요. 이재명 요즘에 무슨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라면서 경호를 받고 있다라고도 하던데,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암살의 위협을 느낀다면 가장 안전한 감방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답입니다. 그게 바로 정해진 답이라고요. 새로운 미래 현 대표 전병헌도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비판을 합니다. 아니, 신변 보호까지 요청을 하고 암살 위협까지 느낀다라는 사람이 왜 정보를 공개한 지 6일이 돼서도 아직까지 수사 의뢰조차 하지 않고 있냐고. 그렇잖아요. 신변 보호에 국민의 혈세가 쓰이고 있는 건데 암살의 제보를 받았다면 바로 수사를 의뢰해서 그 암살을 하려고 하는 배우를 알아내고 빠르게 법적 처벌을 해야 되는데 왜 가만히 있는 거냐고.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일부 언론이나 일부 정치인들 그리고 국민들마저도 이것은 자작극 아니냐고 비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제보까지 다 온 건데 손 놓고 있는 거면, 근데 이상한 게 신변 보호는 또 받고 있는 걸 보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방금 전에요, 박성재 장관의 변론이 끝난 것 같은데 추가 변론 기회를 잡지 않고 이것으로 지금 끝낸다라고 하네요. 보나마나 박성재 장관도 기각입니다. 문제는 이 박성재 장관의 탄핵 심판 결과는 또 언제 나오느냐인 거죠. 지금 한덕수 총리 변론 끝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깜깜무소식이잖아요. 아니, 도대체 왜 빨리 이걸 안 하는 건지. 이렇게 하루하루 가는 시간에도 국가에 막대한 피해가 있을 텐데 헌재 재판관들은 그런 거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건지 참 간 많이 봅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내일 민주당의 한밤중에 의총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해봐야 됩니다. 단순히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인지, 아니면 비상의총을 소집할 만한 그 무언가를 어디로부터 들은 건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무슨 사고를 치고 또 어떻게 대한민국을 망치는가 우리 한번 지켜보자고요. 아마 내일은 좀 많이 시끄러운 날이 될 겁니다.